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오늘은 로데 캐스터 시리즈의 녹음, 그리고 출력,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미처 알아보지 못했었던 설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이 기능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것은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에 활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 시리즈를 끝내려고 합니다. 캐스터 프로라는 장치 특징상 이 친구는 단독형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컴퓨터랑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팟캐스트라는 것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이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팟캐스트라는 것이 꼭 젊은 친구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고 만든, 그래서 쉬운 장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형으로 혼자서도 쓸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가 없어도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녹음을 하는 것을 또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매체에다가만 기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 가끔이지만 SD카드가 문제가 생겨서 녹음을 했는데 제대로 파일이 기록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USB 메모리를 꽂아서 했는데 USB 메모리가 맛이 간다던가, 정말 드물지만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게스트 초대해서 어려운 분 모셔놓고 1시간 동안 떠들고 안녕히 가십시오 해서 갔는데 안 됐다. 그러면 정말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용 장비들은 이런 레코딩을 할 때 어떤 기록 매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SD카드, 그 다음에 USB2에다가 USB 메모리뿐만 아니라 아니면 SSD를 직접 연결해서도 레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백업 레코딩이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컴퓨터에 USB 1으로 연결해서 같이 레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거기도 아시오를 통해서 DAW로 하면 멀티 레코딩이 가능하니까 3중 백업으로 레코딩을 받을 수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로데가 고민을 좀 했구나, 이런 걸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녹음하는 세팅에 대해서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같이 정말 소규모, 혼자서 거의 작업을 한다, 그럼 세팅을 해놓고 별로 변할 일이 없죠. 근데 만약에 팟캐스트다 그러면은 게스트가 매번 바뀔 거고요. 심지어 여기가 렌탈 스튜디오다, 조그만 팟캐스트도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다르면 진행자도 바뀌고 싹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싹 바뀌고 BGM이나 효과음 이런 것도 싹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로데에서는 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통째 세팅을 하나의 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쇼라는 개념은 레코딩 설정과 그 다음에 녹음 파일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설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로데 캐스터 프로 2에서 직접 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면 여기 강아지 그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아이콘인데 쇼마다 아이콘을 하나씩 설정할 수 있거든요.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쇼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 2라는 이름으로 적어놨는데 여기서 아이콘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게 있긴 한데 이걸 다른 걸로 교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펌웨어가 바뀔 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입 내보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수입은 다른 쇼를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내보내기는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5개의 녹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5개의 녹음은 말 그대로 녹음 파일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총 시간은 1분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눌러보시면 녹음 파일이 5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스크롤 해보시면은, 터치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5개의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테스트 2라는 이 쇼에 해당하는 파일은 하나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고, 이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커가 이렇게 있어요. 이 마커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녹음을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죠. 보시면은 이 시간 가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부위에 마커라는 게 생깁니다. 마커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책갈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다가 여기 중요해. 그러면 책갈피를 하나씩 꽂아 놓을 수가 있죠. 이것도 팟캐스트를 진행하다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포인트야 하면은 그냥 여기를 띡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당 부위가 마커라는 게 기록이 돼요. 자, 녹음을 끝내보죠. 그래서 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녹음을 보면은 지금 26번 레코딩이 있어요. 26번 레코딩을 눌러보시면, 자, 이러면 제 헤드폰에는 제 목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시면 아까 눌렀던 파트에 이렇게 마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마커로 이동 하면서 빠르게 설정한 부분을 가서 들어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파트를 체크해 놓고 나중에 편집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레코딩의 거의 전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르기 이렇게 해 놓고 요걸 이렇게 돌려서 이게 자르거나 여기도 자르거나 뒤쪽도 자를 수 있어요. 여기 밑에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쪽을 설정하시면은 페이드 인 아웃 할 수 있죠. 이거 전에 샘플 에디팅 스마트 패드 하면서 한번 했던 건데 똑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거 그냥 여기서 들을 때만 적용이 되고 좀 이따가 이야기할 센트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게 뭐 별거 없죠. 이거는 뭐 15초 앞으로 가는 거고 30초 뒤로 가는 그건데 뭐 그거 말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하고 밑에를 눌렀을 때 밑에 누르면은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이걸로 할 수도 있다.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스크롤을 직접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는 이걸 누르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한 편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들어볼 때만 적용되는 편집이기 때문에 실제 편집은 컴퓨터로 가져가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와 연결해서 하는 작업을 볼 텐데요. 저번처럼 센트럴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연결해서 센트럴을 열어보았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캐스터 프로 2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현재 쇼가 뭔지도 보여지죠. 똑같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여기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거는 트랜스퍼 레코딩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퍼 모드가 나오는데 트랜스퍼 모드는 저번에 스마트 패드 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 요 모드가 뜹니다. 그래서 컨티뉴 눌러서 시작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잠깐 동안 파일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를 외장 드라이브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파일을 가져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후보정을 다 하겠다. 뭐 이것도 좋은데 저는 요거보다는 센트럴에서 가져오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보시는 익스포트 옵션 때문에 그래요. 익스포트 옵션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레코딩된 파일을 출력해 주는 건데 출력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출력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아까처럼 파일 있는 거 그냥 가져가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거랑 출력이랑 뭐가 다르냐? 바로 방송 시스템 포맷에 맞춰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포맷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사운드 클라우드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요 해당 플랫폼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볼륨 레벨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가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스포티파이를 눌러보시면 48kHz에 24비트 마이너스 14 LUFS 바로 요 녀석이 중요한 건데 라우드니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파일 전체의 평균 볼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볼륨이 마이너스 14 LUFS, LUFS도 뭔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그게 무슨 기준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유튜브도 마이너스 14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스포티파이도 마이너스 14 요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이거보다 만약에 큰 게 들어갔다 그러면 얘가 볼륨을 여기에 맞춰 내려버리고 작다 그러면 올려주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크면 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여기 포맷을 해서 올리면은
얘가 특별한 변화는 안 하고도 우리한테 그대로 들려주겠죠. 그래서 요거를 맞춰서 올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작게 녹음했더라도 이 친구가 마지막에 요거를 센트럴 안에서 키워서 볼륨 업해서 포맷을 만들어 출력해 줍니다. 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저도 요거를 해보고 나니까 뭐가 장점이라고 생각됐냐면은 약간 전체적으로 팟캐스트가 작게 녹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해도 상관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후보정을 해서 볼륨을 키워서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마스터 컴펠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더 볼륨을 크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요게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잡아도 아니면 약간 작게 잡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작업을 통해서 라우드니스를 올려버리면은 이게 정말 손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스포티파이 말고도 아이튠즈는 마이너스 16이죠. 그 다음에 사운드 클라우드 마이너스 14. 뭐 나머지는 해외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더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포맷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다. 나는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럼 커스텀을 맞추시면 돼요. 마지막 거랑 되기 때문에 저는 스포티파이 눌러놓고 그 다음에 커스텀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포티파이 것이 그대로 나와요. 이 상황에서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럼 라우드니스를 여기 보시면 위에 가면은 네, 마이너스 12 있죠. 마이너스 12까지 하시면 진짜 커집니다. 그래서 크게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아니면은 밑에까지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방송 규격에 맞춰서 보통 하는 편이라서 마이너스 14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여기다 맞추시면은 만사 해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눌러서 한 번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여기 프로그램 안에서는 쇼를 볼 수가 없어요. 쇼가 어떤 것이 지금 이게 어느 쇼에 해당하는 건지 그거를 볼 수 없고 아까 전에 분명히 우리 테스트 2 쇼에서는 2개 파일만 종속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 나오죠. 근데 어떤 파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여기서는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경우 전송 모드 종료하고 잠깐 들어가서 네, 여기에 지금 종속되어 있는 녹음이 25번 27번이군 이렇게 알아오신 다음 바로 다시 여기서 가져오시면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냐 아쉬운 점이긴 한데 못 쓸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하나 더 있어요. 자 25번 27번 자 아까 27번을 보시면은 저희가 마커 여기 결정해놨던 이 마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커를 활용하시면 나중에 후편집을 혹시 해야겠다. 사실 팟캐스트는 후편집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해외 유튜브도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후편집에 대한 그런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기계에서 후편집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말 그대로 팟캐스트 또는 라이브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는데 조금 그래도 요런 걸 더 해주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어쨌건 나중에 편집을 조금 더 용이하기 위해서 마커를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마커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큐베이스에서는 인식하지는 않았고 알아보니까 오디션에서 어도비 오디션에서 이걸 지원하고 아이조톱의 RX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있긴 한데 오디션에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디션은 여러분들이 어도비 클라우드를 구독하면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프리미어 프로랑 뭐 포토샵이랑 뭐 이런 걸 쓰느라고 구독을 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이 그냥 있길래 해봤는데 너무 잘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제가 뽑아서 뽑았다고 나오죠. 바로 금방 나옵니다. 그다음에 파일을 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27번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27번 파일을 어도비 오디션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불러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레코딩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끝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아직도 못 알아봤었던 몇 가지 좀 유용한 옵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설정을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밝기부터 볼게요.
밝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건데 사실 이 제품은 실제로 보면은 엄청 반짝반짝해요. 빛이 막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사실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밝은 이런 걸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어두침침한 곳에서 하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한 건 뭐냐, 좀 어둡게 세팅하거나 밝게 세팅하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눌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밝기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을 눌러주시면은 사실 여기 조도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밝기에 맞춰서 막 조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조정할 게 있어요. 재밌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누르면 이렇게 밝기를 조정하죠. LCD 밝기를 조정하는 건데 매우 기본적인 거고요. 그거보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은 여기 보시면 모두 비활성, 활성 이렇게 있는데, 일단 활성을 볼게요. 활성은 제가 여기서 어떤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 넘어갈 테니까,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자, 눌렀을 때 밝기가 훨씬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밝기가 밝아지는 이 활성 버튼이 어느 밝기까지 하겠는가, 이게 이 활성이에요. 이거는 다이얼에 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오른쪽 끝, 여기가 활성의 이제 정도입니다. 지금 이걸 움직이면은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점점점 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비활성은 반대겠죠. 누르지 않은 버튼들을 얼마만큼 더 어둡게 만들 것인가. 거의 뭐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게 됐죠. 그 다음에 점점점 밝아지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로 누르면은 두 가지의 범위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이 편차는 유지한 채로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설정했을 때 이 상태는 이제 기본 세팅인 거고, 여기에 보시면 초가 나와 있고 분이 나와 있고 한데, 자, 일단은 알아보기 쉽게 30초를 눌러 보겠습니다. 30초를 눌러 놓으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30초 이후에 불이 쫙 줄어듭니다. 기다려 볼까요? 지금 보셨나요? 갑자기 딤이 쫙 되면서 진짜 거의 꺼지다시피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러면은 방해받지 않겠죠. 이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팟캐스트를 좀 해보신 분들이 아닌가, 이것도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데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미터링을 보겠습니다. 미터링은 뭐 별거 없습니다. 기본값과 방송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방송을 아시는 분들은 아까 잠깐 들었었던 LUFS 이런 단위가 있어요. 여기는 dBFS라는 단위인 건데, dBFS라는 단위에 맞춰서 마커를 찍어주겠다. 근데 기본값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민자로 나오겠다,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요게 보이고, 이거는 안 보이고, 요런 건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좀 정교하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켜놓는 편입니다. 켜놓으시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들어가는지를 숫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햅틱은 여기서 제가 눌렀을 때 이게 실제로 뚜룩뚜룩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 해주겠느냐는 건데, 저는 이걸로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터치를 할 때마다 톡톡톡 하면서 햅틱, 요 움직이는 그런 안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제 손가락에 그 반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눌렸는지 이걸 알 수 있죠. 아까 뮤트 시켜놓던 게 좀 보시면 이렇게 미터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레코딩 버튼은 자, 녹음을 하면 일시중지, 그 다음에 녹음을 중지,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레코딩을 할 때
이걸 한번 누르면 시작은 다들 하는데 그 다음에 끝낼 때 진짜 누르면 바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요거 잠깐 끊고 가는 건지 요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얘는 사실 일시정지 기능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한번 누르면은 쭉 레코딩이 되고 있다가도 내가 한 번만 누르면은 일시정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누르면은 녹음 재개, 그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꾹 누르면은 진짜로 종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냥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 누르면 끝나는 거고, 일시정지를 하려면 오히려 꾹 누르고 있으면 일시정지가 되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방송사고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해놓는 편입니다. 이 세팅은 기본 세팅이니까 굳이 안 바꾸셔도 될 거예요. 이번에는 안 했던 부분을 또 가볼게요. 출력해서 듣기를 누르시면 애프터 페이드 리슨, 그 다음에 프리페이드 리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빨간색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버튼이 있어요. 채널마다. 빨간색 버튼은 누르면 이 채널은 소리가 안 나게 하겠다 하는 뮤트 버튼인 건 아시는데, 요 버튼은 귀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통은 솔로라는 버튼입니다. 솔로라는 버튼은 얘만 듣겠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솔로를 눌렀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력 자체도 다 솔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얘를 누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스트만 얘를 듣게 됩니다. 출력은 원래대로 나가요. 근데 호스트만 얘를 듣고서 이게 지금 잘 들어오고 있나?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소리가 여기서 잡음이 나는 게 여기가 아닌가? 이런 거 체크할 때 얘를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애프터 페이드 리슨은 뭐냐면은 모든 프로세싱이 되고 요 페이더의 볼륨 조정까지 다 된 후에 그 다음에 된 소리를 내가 듣는 거고요. 프리페이더 리슨은 요런 이펙터 또는 요 볼륨 조절을 하기 전에 그냥 프리앰프만 거친 그 완전 그 자연의 그대로 소리, 그걸 듣겠다 하는 게 프리페이더 리슨이에요. 요건 실제로 믹싱 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거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애프터 페이더 리슨이 기본값인데 얘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는 네트워크에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나와요. 그래서 무선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유선랜도 할 수 있고, 뭐 고급 들어가면은 뭐 IP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는 여러분들 핸드폰 연결하는 거 또는 뭐 블루투스 무슨 재생기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도 여기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연결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블루투스 채널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은 말 그대로 날짜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언어,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언어 있고요. 정보, 장치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여기 펌웨어를 볼 수 있고요. 초기화도 여기서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확인 누르시면은 인터넷이 되어 있으면은 펌웨어를 얘가 바로 인식해서 업그레이드를 바로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최신이면 최신이라고 알려줍니다. 해석학은 여기에서 지금 문제 있었던 것들을 로드에 보내서 이 제품 개발에 좀 도움을 주겠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이렇게 꺼놨는데 뭐 켜놓으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할 미디, 미디 부분인데, 미디 부분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 부분에 미디 제어를 켜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미디를 이용해서 캐스터 프로의 또 활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캐스터 시리즈의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또 추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없을 것 같고요. 펌웨어가 또 업그레이드 되면 새로운 기능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되면 또 새로운 기능에 대한 촬영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예고를 했던 대로 이 캐스터 프로 하나 안에서 OBS까지 컨트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옵션들, 미디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추가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